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살아가는 이야기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앞으로 이 각계에서 열심히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을 가진 분들이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요, 자신의 그 직업과 관련된 살아가는 이야기를 현실의 문제들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들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뉴스 브리핑 회원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이 코너들을 진행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을 우선으로 먼저 참여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 다음에는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봉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지금 낮에 녹화를 하는데요. 이 방송은 아마 설 특집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일을 그만두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전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시고 왔었어요? 네. 아유, 부지런하시다. 자, 우리 그 강봉호 씨는 우리 뉴스 브리핑에 적극 참여해서 행사가 있을 때도 도와주시는데 20대부터 일선 노동 현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다, 예. 이 부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시고, 예. 현재 연세가 52이죠. 예, 아직도 그 현장에 종사하시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진 보기 드문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부에서는 주로 이 현재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눈높이를 안 낮춰서 그렇지 일자리가 왜 없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 낮은 수준의 이 일자리들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임금 수준은 어떻고 일에 얼마나 어렵고 험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먼저 외국인 노동자 문제요. 네. 지금 현재 일선 현장에서도, 노동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건축 노동 현장에서도 얼마 전에 좀 계셨죠? 예. 저는 뭐 요즘에는 어렸을 때는 20대들은 그때는 이제 오야지라 그러죠. 예. 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 공사 수주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저기 하청을 했던 분들이 이제 팀을 짜갖고, 그때는 이제 팀별로 대부분 다 움직였거든요. 지금같이 뭐 제2 하청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직접 이렇게 오다를 따갖고, 근데 그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직영팀이 있었고, 회사에 직접 사람을 뽑는 직영팀이 있었고, 직영잡부라 그러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목수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뭐 조적이라든지 미장이라 이런 팀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저는 젊었으니까 직영잡부는 지금 말하는 인력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시시해갖고 좀 제가 좀 힘이 젊었으니까 능력치 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오야지를 주로 따라다녔죠. 그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인력 사무실에 다니는 일은 시시해서 안 다녔죠. 솔직히. 그때 힘든 일만 그냥 골라서 좀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흔히 비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가다라고 부르는 노동 현장에는요, 오야지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한 뭐 열댓 명 예. 많게 이렇게 거느리면서 노동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이 있을 때 일정한 일을 돈 내기라고 그럽니까? 그때 다 일본 말이었죠, 그죠? 예. 그 따내가지고 예. 자기가 책임지고 예. 그 일을 하고 예. 그만큼 돈을 받고 예.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나눠주고 예. 자기가 가져가고 그렇게 예. 했죠. 뭐 보름 간주, 한 달 간주. 예, 그러니까 자급팀제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그때 그런 게 말한 있었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지금 그 처음에 이 노동 현장에 들어왔을 때는 80년대 아닙니까? 제가 20대 때. 20대 때 본격적으로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20대 이제 저기 국방의 의무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나와서 90년도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저 모래내 쪽, 그 모래내 쪽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용역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저기 이 노동 현장 가게에서 우리가 노탈이라 그랬습니다. 노탈이.
노타리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노타리는 남대문 노타리였는데 그때는 제가 거의 20대 아주 초반이었고 이제 지금 제가 90년대 87년도에 남대문 노타리가 그때는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노타리라는 데가 남대문 노타리 그때 이제 최초로 생긴 데고 거기서 직거래 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성남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노타리. 그 인력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 썼는데 인력 시장이 생김으로써 제가 이제 그때 했을 때 하고 최근에 이제 뭐 한 10년 전서부터 제가 다시 중간에 좀 안 했습니다. 아주 좀 같이 공유는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뭐 노가다 일을 안 하고 다른 이제 외도를 하다 보니까 이 현장 일은 안 하고 노동일이라 그러죠. 노동일 안 했는데 갑자기 와 보니까 이제 거의 그때는 거의 90% 100%다 이제 인력화된 겁니다. 모든 이제 저 시스템이 우리가 말하는 인력 회사를 통하지 않고 뭐 어떤 그 중간 그 물론 지금도 이제 뭐 개인 그 사업자들이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벼룩시장에 광고질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미하고 대부분 이제 그 중간에 소개소 그러니까 인력 사무실에서 공급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쉽게 말하자면 30년 전에는 노동 현장에서 오야지라고 부르는 예. 그 일종의 작업 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 밑에 서로 연고를 가지고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이 예. 끈끈하게 팀으로 몰려다니면서 일을 예. 했는데 예. 지금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서 20년 좀 예. 지나서 예. 한국에 와 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거의 무너지고 아니 그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은 있겠지만은 예. 대다수의 행태는 예. 그 뭡니까 인력 시장을 중심으로 예. 가고 있다는 예. 거죠. 인력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고 제가 이제 그때 한 일을 딱 다시 시작하면서 느낀 게 제가 그때 일했을 때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건비에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그때는 만약 1억이었으면 그때 이제 뭐 아파트 값이 거의 1억이었으면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10억이 넘은 상태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급여를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5만 원 뭐 그 정도 받았는데 아파트 값은 10배가 올랐는데 인건비는 2배도 안 오른 거예요. 뭐 아파트 값이 뭐 10배는 안 올랐을 거고. 아 거의 뭐 그 정도. 강남에 예. 그런 데도 있겠죠. 1억짜리가 예. 10억 된 데도 있으니까. 예. 근데 집값 상승률이나 이런 예. 데 비해서 직접 노동으로 지어 올리는 집값 상승에 비해서 예. 노동자 임금은 그만큼은 예. 특도 아니게 올랐죠. 예. 그리고 그때 제가 그 그러니까 일했을 때는 뭐 다 아시는 일입니다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저 대비를 좀 하기 위해서 부원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공무원보다 저희 현장 일을 하면은 한 2배 반 정도 돈을 더 받았습니다, 사실. 좀 그거는 예.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노동 일을 하지만 그래도 급여가 높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많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시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 인건비도 안 올랐고 일도 그대로고 일도 물론 좀 약간 강도는 약해졌죠. 그다음 기계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능력치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옛날 분들이 일을 잘했죠. 뭐 힘도 좋았고 근데 그랬지만 요즘에 뭐 모든 게 더 돈으로 기결되는데 돈을 갖다 그렇게 안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보다 더 놀란 거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단 많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인력 사무실이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거.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끊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예. 현재 일선 노동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예. 뭐 세보진 않았겠지만 예. 대략으로 지금 몇 프로쯤 됩니까? 하나의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지방 아파트 현장이라 이런 데는 외국인이 뭐 한 70%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기 제가 이제 이런 서울에서도 이제 인력을 가고 평택이라든지 지방에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약간 뭐 신기가 있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다니는 편이거든요. 지방도 일을 경험 삼아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해보면은 어떤 데 가보면 그냥 100%다 중국 외국인들만 다 있는 겁니다. 인력 한 5, 60명, 뭐 100명 이렇게 돼도 평택 같은 데도 가보면 우리 평택은 물론 이제 수치가 높더라고요. 외국인 그 노동자 그 체류 그러니까 체류 분포가 좀 높아갖고 그런데 평택시하고 뭐 화성시 쪽 근교, 수도권 근교. 근데 거기 가서 느꼈는데 그 뭐 삼성이라 이런 데 빼고 큰 대기업은 아직도 우리나라 인력을 거의 쓰는데 그 외에 대기업 한두 군데 빼고 한 몇 군데 빼고는 거의가 외국인이 거의 차지하는데 차지하는 게 특히
분포가 높은 게 목수입니다. 목수. 우리가 말하는 형틀 이제 뼈대를 올린다 그러죠. 뼈대를 올리는데 자, 옛날에는 목수일이 예. 굉장히 노하우가 예. 있어서 이 페이를 좀 최고였죠. 상을 많이 예, 받는 일도 그런 많았고. 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근데 목수일이 외국 사람한테 넘어갔다면 그건 예, 왜 지금 그렇습니까? 형틀이 넘어간 이유는 단가를 못 맞춘답니다. 건설 회사에서 아. 형틀만큼은 단가를 맞출 수가 없대요. 외국인한테 안 주면 그래서 아예 그 100% 거의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모통을 저기 현장에 가보면 형틀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파트 현장 지금은 뭐 요 근처 다 그렇고 대림 큰 회사도 가보면 거의 그냥 100% 식구들 와서 여자도 모통차고 다 그냥 외국인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자기들 가족이나 예.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뭐 자기 팀을 짜서 그룹을 짜갖고 그러니까 네, 자기 아예 팀. 그냥 하청 우리 아까 막 오야지 식으로 아예 외국인한테 다 주는 거죠. 너네가 막 그냥 뭐 지금 솔직히 목수가 실질 임금 한 20만 원대거든요. 우리나라 그냥 목수들도 사실은 꾸준히 한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노동일을 중간에 포기한 거죠. 저도 저는 이제 목수일 안 하고 조적을 했는데 조적인 사양 산업이 돼갖고 그때는 이제 일이 두 가지가 가장 많았죠. 미장, 조적, 목수. 90년대에는 그러다가 이제 목수는 나무 목수가 형틀 목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뼈대가 다 쇠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재가 그래갖고 뼈대가 바뀌면서 이게 뭐냐 박으면 이게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목 이렇게 망치질하고 뭐 짜고 이랬는데 지금 목수일이라는 가다를- 거는 과거에 목수가 하던 일을 의미하는 거지 나무를 다루는 일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목수는 단조로워졌죠. 옛날 같이 뭐 고도의 어떤 그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데도 목수 우리가 보통 망치를 잡았다 그러면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기능직일 때 그래서 인건비가 한 20만 원 되는데 지금 인건비 20만 원 준다고 해도 기술자도 없을 뿐더러 그 인력을 맞출 수요가 안 되는 거죠. 책임자들이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넘겨주다 보니까 그것도 형틀 목수 아무리 뭐 중국인들 외국인들이라 해도 20만 원 안 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15만 원대 뭐 이렇게 좀 더 낮게 예, 낮게 주니까 그 아까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뭐 어떤 건설 회사에서도 목수만큼은 넘겨줬고 또 넘겨준 게 철근, 철근도 넘겨줬고 거의 넘어갔고 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세한 거는 미세하거든요. 그건 뭐 100%는 아니고 조금씩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건설 현장은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없으면 외국인 외노자가 없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정별로 예. 이제 주요한 어떤 공정들, 예, 많은 일이 핵심 많은 공정들이 외국인들에게 팀제로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예, 예.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간에 충돌이 있었다. 예. 뭐 충돌이라기보다는 한국 노동자들이 민노총에 뭐 이렇게 일용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예. 노조를 만들고 그래서 노동 현장 위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는 예. 그 이 건설 현장에 가서 직접 시위를 했다 해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 예, 저도 봤습니다. 길 건너에서 예. 전화한 거. 그때 시위하는 걸 봤어요. 예, 제가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예, 예. 그 한강 그 주위 둔치 그러니까 네. KBS 그 본관 옆으로 지나가는 예. 저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 글로 지나가고 이제 데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소리 자, 그런데 거기서 예. 아주 주고 싶은 거는요. 실제로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경쟁이 끝났는데 예. 그냥 화가 나니까 한번 이렇게 소리를 높여보는 겁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경쟁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아직도 경쟁이 진행 예, 중에 경쟁 있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쟁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일뿐만 아니라 경쟁이라는 게 근본적인 게 급여 아닙니까? 자, 이를테면 급여에서부터 하나씩 따져봅시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한테 한국 노동자하고 똑같은 월급을 주는 건 아닙니까? 똑같은 월급은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죠? 주지는 않습니다. 암만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틀이 우리나라 20만 원을 맞춰줬을 때는 그 공정에서 버티지를 못하니까 외국인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형틀뿐만 아니라 철근도 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계속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건설 현장에는 보면 대부분 예. 원청 회사가 있고 예. 무슨 삼성 예. 물산 건설 부문이라든지 GS라든지 예. 건설 회사가 있고 그 밑에 하청이 가고
사실은 하청이 한 두세 단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공정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하청업자는 위에서 받는 자기의 단가가 실제로 예. 처음에 건설 단가로 책정된 거에 비해서 매우 낮은 부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한 뭐 60%든 70%.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최하. 예. 말 그대로 계단으로 봤을 때 마지막 계단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하청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럼 그 밑에 이제 뭐 오야지든 예. 팀장이든 외국인 오야지든 예. 안 그러면 일용직 현장에서 한 명씩 데려온 거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 임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들보다 좀 싸게 받지 않겠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예. 업무 능력은 어떻습니까?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거. 노동 생산성은 한국 사람이 좋죠. 한국 사람들 깨를 부려서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최고인데 생산성은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생산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 우리하고는 안 되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뭐 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예. 한국 사람들은 지금 40대 후반부터 50대, 예. 60대들만 남아있다. 예. 뭐 일선 일용직 건설 현장에. 예. 그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 휴식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이런 걸 꼬박꼬박 지켜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게 훨씬 쉽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제는 외국인들은 가족 팀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연장도 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100만 원에 하청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 100만 원을 갖고 자기들끼리 시간이 뭐 더 걸리더라도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청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뭐 그럼 알아서 어쨌든 하니까. 맞춰낼 예, 거니까. 맞춰내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루 일당 이런 개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개념이고 노동의 대가는 뭐 물론 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그날 그 시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 어차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좀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팀제로 해가지고 액수로 해서 맞추는 부분이니까 네.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네. 맞추든 네. 안 그러면 일을 시간을 더해서 네. 맞추든 맞추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일선의 그 일용직 노동자, 건설 노동자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 그날 계약이 되어서 예.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도 팀별로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별로도 움직이고 우리 같이 일용직, 전체적 일용직도 있고 우리가 일용직을 말하는 용역회사라 그러죠. 용역 사무실. 용역 사무실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7시 출근해갖고 저녁 오후 보통 4시 반이나 4시면 거의 빨리 끝내주는 막 다 3시 50분에서도 다 끝내줍니다. 거의 시간 거의 맞춰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4시 50분까지 일을 하라 그러지만 뭐 4시 50분까지 일하는 현장 거의 없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일을 다니면 집 근처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영등포에서 만약에 일을 간다 그러면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아주 먼 출퇴근 뭐 일산 파주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몇 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일찍 끝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출퇴근 거리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러면 거죠. 용역회사를 그 아침에 이제 그 용역사 사무실로 가면 예. 거기서 이제 뽑혀서 가는 겁니까? 예. 자, 여기서 이제 용역회사는 뭐 직업 소개소죠. 예, 직업 소개소. 일자리를 하루하루 일용직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예. 그럼 직업 소개소에서 소개받고 가면 얼마를 뗍니까? 10%를 띱니다. 그거는 어떻게 뗍니까? 그러니까는 저희가 일을 갔다 오면은 직업 소개소에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급여가 다 틀립니다. 뭐 11만 원짜리가 있고 13만 원짜리가 있고 뭐 15만 원짜리가 하루 있고 같은 일을 해도 그 전표가 다 있습니다. 그날 일의 그 직종에 따라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나, 목수일을 했냐, 아니면 뭐 다른 철근 일을 했냐, 이런 뭐 공구리 일을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들은 다 원래 건설 일이라는 게 단가는 원래 옛날서부터 다 틀렸거든요.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그 일의 강도에 맞춰서 금액이 맞춰지면 거기에 대한 10% 무조건 10%는 모든 금액 그러니까 직종에 상관없이 받는 금액의 10%를 띱니다. 그걸 띄고 이제 저희한테 주지요. 만약 내가 13만 원짜리 일을 갔다 그러면 13,000을 띄면 제가 실제로 수령액은 10만 7천 원. 그러니까 매일 일을 가면 10%는 띄는 겁니다. 10%를 띄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10%만 띄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계약,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뭐 우리가 오늘 일하면 회사하고 이거 작성하면 보통 18만 원 뭐 이렇게 그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성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13만 원, 뭐 11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장난을 엄청나게 치는데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가 중간에 이렇게 장난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중에서 소개비 떼고 예. 또 무슨 뭐 그 임금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장난을 좀 치는 걸 빼고 하면 예. 뭐 외국인 노동자하고 결과론적으로 별 차이도 안 나겠네요.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보자면.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저희 직업 속에서 일을 가면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13만 원짜리 일을 가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13만 원입니다. 똑같이 뛰는 거 다 똑같습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서 뭐 차별이 없으니까 어차피 현장에서 근로자 뭐 10명 보내달라 그러면 섞여서 같이 가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같이 가고 그럼 가서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뭐 직업 속에서는 다 똑같이 주죠. 예, 그렇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는 사실상 크게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크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있다 보죠. 예, 공장이라든지 뭐 특별한 뭐 취업 비자로 왔다든가 이렇게 뭐 기술직으로 왔던 이런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 현장에서 그냥 예, 와서 하는 사람. 예. 그럼 지금 한국에 200만 명 이상, 많게는 뭐 220에서 25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 일선의 이 일용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예. 얼마인지 집계도 잘 안 나와요. 건설 현장에서 뭐 한 10만 명 넘는다는데 10만 명도 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치는 뭔데 제가 체감하는 느낌은 많다. 예,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많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종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며요. 예,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제가 천안에 예. 롯데푸드라는 회사를 제가 하청 이제 업체가 이제 아웃소싱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일을 갔었는데 롯데푸드라는 데인데 거기서 무슨 노동인데 종류가? 거기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시스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분야 공장에서 예, 일하는 공장 거네. 내에서 예, 예, 이제 예. 그 컨베이어 벨트 들어가고 뭐 아이스크림 그때 우리 롯데푸드는 아이스크림인데 롯데 상강하고 뭐 이렇게 합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파스텔이나 이런 우유 회사하고 이렇게 식용유하고 다 합친 회사인데 옛날엔 롯데 상강하고 뭐 그렇게 합친 회사인데 거기가 제가 일하는 데는 이제 아이스크림, 구콘이라든지 이런 콘 만드는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관광 비자를 갖고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인데. 그래서 제가 신고할까 해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근데 그게 또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스크림은 한철 장사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비수기라서 별로 물건 안 찍고 뭐 여름에 팔기 위해서 미리 다 찍는다고요. 봄서부터. 그럼 그때 이제 막 사람들 대거 모집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아웃소싱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예. 그 노동직이 늘어났다 예. 줄어들었다 하니까 예. 이제 전부 이것저것 예. 근데 일용직들을 모집해서 하구나. 거기 갔더니 그 대기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한 70%고 그 중에서도 숙련공이 또 물론 이제 조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근데 좀 그렇다고 조장 반장 지시부 실질적 라인에 있는 근로자들은 외국인이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경력이 한 3년 이상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갔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이제 나인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뒀대. 왜 그래? 물어봤더니 불법 체류에 걸려갖고 갔다는 거예요. 걸렸나 봐요. 자, 그러니까 왜 걸렸냐 했더니 3개월짜리 비자를 갖고 매년 왔다 갔다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침투해 있는가. 공장에서 그때 예. 일용직을 갖다 모집을 해서 예. 공장의 그 라인에 배치를 예. 하는데 예. 거기에도 외국인 노동자. 그럼 하나 좀 또 여쭤봅시다. 그러면 어디 배달일이나 뭐 식당일 이런 것도 좀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거 할 때는 외국인을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제 식당에는 많잖아요. 김포시 하성동이라는 데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또 거기서 제가 이제 제가 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 경험주의가 네. 돼갖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 다 해봤는데 이제 배달 일도 좀 하고 뭐 주방 일도 하고 현장 일도 하고 다 키는 데도 하는데 거기 이제 배달 일을 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바빠요. 무척 바쁘거든요. 바쁜데 배달을 가면은 토요일 일요일 배달을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잔업한다든가 특근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거나 공장을 지킨다든가. 그럼 하고 있으면 가서 배달을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가보면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물론 낮에도 뭐 외국인들이 일을 하겠지만 낮에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뷔페식으로 해서 한식집들이 거의 문을 닫아요. 이 변두리는. 그러다 보니까 가보니까 김포 그 하성동 근처에 배달을 요즘 배달이라는 게 1, 2km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4, 5km 뭐 한 5, 6km, 7, 8km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한 10분, 15분도 가고 그냥 서울 같은 데 4개구를 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4개구를 한 가게에서. 그럼 얼마나 이 넓은가 아시잖아요. 그 가봤더니 배달 왔습니다. 그러고 딱 이렇게 물건 이제 음식을 딱 내놓다 보면 다 보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야, 잔업하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구나. 이 공장이. 그럼 서비스 업종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실세가? 서비스 업체 주방도 마찬가지고 주방에서는 뭐 식당 같은 거 예, 식당 안에서 이제 주방일 한다라 그러죠. 주방일 하는 분들은 주방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요리하는 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 요리. 아니요. 요리도 해요?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아, 조리사 역할까지. 예, 조리도 해요? 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요리사라고 해서 맛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계적인 거예요. 아니 뭐 그렇죠. 예, 다 일반 기계적인 거지. 식당에 예, 맛집 몇 군데 빼고는. 예, 다 이제 말 그대로 뭐 레시피에 맞춰서 그럼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죠. 뭐 습관으로 하는 거지 뭐. 간도 몰라갖고 저기 뭐야. 그리고 이 음식을 많이 보면 이 주방장들 경우는 맛을 다 배려해요. 그래갖고는 짠지 싱거운지도 잘 모르는 주방장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그 주방에서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냥 어떤 가게 가보면은 한 7명이 뭐 주방 직원이라면은 거기서 한 대여섯 명 다, 그러니까 세트로 다 오죠. 동생, 친구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데리고 가고 하죠, 일을. 주로 이제 저기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서비스업 계통에는 조선족들이 많고 제가 또 저기 이 한국말이 돼야 되니까 그죠? 네, 말은 안 돼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알아도 되는 거고 시키면 되니까 다만 이 식당 일이 사실 무척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갖고 보통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하니까 이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말 끊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요즘에 뭐 하도 저게 많으니까 유혹하는 게 많다 보니까 술도 있고 도박도 있고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식업 쪽에서는 배달 가게 같은 게 배달 사업만 말썽 안 부리고 꾸준히 있으면 다 돈 번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이직률이 엄청납니다. 이직률이. 저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거의 붙어 있지를 않아요. 붙어 있으면 그 가게는 다 돈 번 관계들 보면 들락날락 했던 말았던 경력 사원이 있으면 돈은 벌어요. 근데 가보면은 내가 이를테면 그 취업을 해서 그 가게 가면 인수인계를 우리가 옛날에는 기존에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가면 사람 구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가보면 제가 이제 일을 하러 가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차피 인수인계 안 받았으니까 나도 어차피 가도 또 그러니까 인력이라든 이런 요즘에 뭐 배달앱이라든 이렇게 사람들 요즘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차피 실시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늘 땜빵하고 뭐 하고 뭐 파출부나 모두니까는 서비스 레벨이 낮은 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정규직이란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원래 뭐 정규직이란 개념도 별로 없었죠. 그 전에는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그래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몇 예. 년씩 일하는 예. 이런 주방 아줌마들이 몇 년씩 하고 했죠.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이 거기에도 그냥 예. 왔다 갔다 예. 이제 매번 그렇게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예. 건설업도 그렇고 한 뭐 아까 7, 80% 예. 그리고 식당이나 주방도 거기도 그렇고 거의 공장도 그렇고 예. 그럼 곳곳에 그렇게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럼 또 몇 가지 또 한 번 예.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해 저기 또 제가 놀란 게 충청도 괴산에 보면 옥수수가 유명합니다. 그게 옥수수. 예. 괴산 옥수수가 유명하거든요. 강원도 옥수수보다 괴산 옥수수가 맛이 좋고 그게 네. 고급 옥수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농장에 갔어요. 농장이라고 하기도 밭을 많이 가꾸니까 재배를 하니까 농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거기에 갔더니 또 거기에도 다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농업 노동자라고 예, 우리가 뭐 뿔이라든지 뭐 외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그 농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족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시골에 이 산골짜기에 이런 데도 이 예. 방 얻어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잠깐 왔다 가니까는 컨테이너 자라 그러고 걔네는 방에다 재워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객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뭐 오래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잠깐 와서 이제 옥수철에 와서 잠깐 일하고 가는데 거기 가봤더니 머슴식으로 거기 아주 먹고 자고 몇 년씩 이제 이렇게 주구장창 일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은 동남아 쪽 같더라고요. 동남아 예, 쪽으로. 베트남이나 이쪽, 캄보디아나 이쪽, 약간 좀 동남아 쪽이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저기 태안 쪽 있지 않습니까? 꽃게철에 이제 바닷가죠. 아, 그럼 수산업 쪽에. 예,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도 또 가면 그 다 외국인들이에요. 베트남 이쪽. 그래서 야, 이 바닷가까지 또 다 진짜 힘들다고 좀 하고 근육 좀 쓰는 일은 다 외국인들이 다 데려다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도 거기는 이제 그 지방에 저희가 일했던 그 꽃게를 잡아오면은 일단 마비를 시켜요. 이렇게 바구니 한 40kg 이상 되는 꽃게를 바다에서 잡아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저기 꽃게 욕조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항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갖고 거기다가 이제 얼음물에다 따면 얘가 마비가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박스 작업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공장이라 그러죠. 그 꽃게 공장. 거기 이제 그 백화점 납품하고 수산시장 납품해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거기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옆집 보니까 다 외국인이라 물어보니까 다 거의 다 베트남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이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늘 그 언론에 보면 농림부 장관이 예. 농어촌에 이제 외국 근로자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그런 그게 이제 계절 근로자. 예. 왜냐하면 1년 내내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업도 그러고 예. 농업도 예. 그러고. 그럼 어떤 때는 필요하고 예. 어떤 때는 또 안 쓰고 예. 이러니까 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항상 예. 이 문제지요. 수급이.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필요한 데를 땡겨 쓰고 안 쓰는 데는 또 절로 보내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외국인 그 노동자 인력 커트를 6,000개를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예. 6,000명을. 예. 근데 이제 그걸 더 늘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예. 이제 노동이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노동을 예. 누군가는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어업수산업은 이게 일자리가 뭐 이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바닷가 쪽. 안 하려니까 예. 그 결국 외국 사람밖에 할 수 없어서 예. 거기에 이제 이 외국 데려갈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우. 예. 그래서 이게 농림부의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 예. 굉장히 심각한데 보통 이렇게 농촌 노동자에 가면 이 현장에 가면 얼마를 받습니까? 근데 저기 그 옥수수 농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노동력이 떨어져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바쁠 때는 월급을 제값을 주는데 비수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괴산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철에는 옥수수를 하고 또 가을에는 김장, 배추, 절임 배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바쁘지 않을 때는 급여를 절반 정도로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본다 그러죠. 합의를 봐가. 예, 그 사람들도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외노자 2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일본으로 그러니까 97년도 때 일본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뭐 회사 일 때문에도 다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런 쪽에 좀 관심 많다 보니까 외국을 갔는데 일본에 그때 당시에도 15일 비자밖에 15일 체류 비자였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돈을 벌러 일본에 많이 다녔어요. 15일이었었는데도.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들어오는 관광 비자가 3개월짜리도 있고 꽤 많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들어와서 아름아름으로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내 동생입니다, 뭐 친구입니다 해갖고 일 시키면은 아쉬우니까 누락시키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픈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그 시간 안에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취업은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는 이 수치 때문에 심각해진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게 조금씩 드러난다는 거죠. 단순히 뭐 10명 중에 1명이 보인다고 해서 이거 많다 이게 아니라 10명 중에 2명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외로 부대끼는 그러니까 게. 관광을 왔다가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학업을 한 것처럼 그렇죠. 왔다가 바로 그런 개념이죠. 바로 이제 예. 노동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고 그렇죠. 그런 게 엄청나게 많다는 그러가 거죠. 이제 저기 뭐 아예 잠적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불법 막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갔다가 또 다시 예, 오기도 다시 또 하고. 비행기표 땡처리 해봤자 돈 얼마 안 예, 되니까. 아주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에 예. 땡처리 제일 항공권 싼 데 그렇죠. 사서 예, 바로 그거죠. 왔다 갔다 예. 하면서 계속 한국에서 그렇죠. 일을 그게 하는 엄청나게 형태가 많다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일본은 저기 인구가 1억 2,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고, 근데 일본은 외노자 옛날부터 일본은 저기 우리가 저기 돈 벌러 갔을 때도 그렇지, 그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노비자가 됐지만 그 전에는 15일 체류 때도 엄청나게 잡아들여요. 이미그레이션이라 해갖고 그냥 나와갖고 이민국에서? 차 그냥 이민국에서 그냥 차 세워놓고 우리가 말하는 그 버스 있잖아요. 경찰 버스 같은 공무원 버스 대놓고는 그냥 한시 도쿄 시내에서 그냥 뭐 다 그냥 그 몇 대 채워갖고 막 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잡아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그럼 일본에 가서 15일 일하고 오는데 비행기값 빼고 한국 하는 것보다 좋았어요? 뭐 그래도 뭐 그쪽은 좀 수입이 짭짤한 쪽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걱정하냐면 그때 우리가 IMF 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송금을 엄청나게 했어요. 한국으로? 예. 다 노동하러 가서. 노동하라고 여자들이 많이 보냈죠. 예. 뭐 나가노 아가씨들. 밤업소에 예. 많이 나갔죠. 바누모소 아가씨들이 돈을 엄청나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경기가 안 좋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잘 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물가도 좋고 인건비도 좋고 한데 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IMF 때 제가 송금업 옆에 하는 거 많이들 했거든요. 뭐 몇백억씩도 막 하루에 돈을 거두러 다녀요. 송금업자가 가게마다 이제 이렇게 막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래 걷어갖고 얼마 붙이라 그러면 걔네들이 돈을 붙이는 게 아니고 환치기죠. 다 환치기. 그 우리나라가 환치기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환치기 안 하겠습니까? 100% 하겠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자유화됐고 지금 세계화됐는데 송금 같은 경우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안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많이 빼왔는데 일본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의외로 상상도 못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수치가 아니라 진짜 그때 보면은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많죠. 그때도 몇만 명 됐으니까. 근데 지금 200만이라 그래도 뭐 뚝 잘라서 100만이라 그래도 100만 원만 자국에 송금해도 그 사람들이 목적이 돈 벌러 온 거지 우리나라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돈 벌러 가면 돈만 벌지 다른 거 생계 유지 말고는 별로 쓰질 않잖아요. 뭐 수입이 많은 사람 빼놓고는. 그러면 100만 원만 자국으로 보내면 그 돈은 영원히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돈이거든요. 그럼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 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220만이다 보면 예. 보수적으로 봐서 예. 그 중에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좋아서 뭐 말 그대로 기여하거나 국적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면 대부분 목표는 돈이겠죠. 그러면 최소한 그 220만 명 중에서 한 150만 명은 예. 100만 원만 보낸다고 생각하면 한 취업을 하러 왔다라고 예.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돈 벌기도 괜찮거든요. 자, 그렇게 보자면 그 엄청난 돈들이 그렇죠. 1년을 계산하고 10년을 계산했을 때 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수를 갖다 진작시킨다고 하지만 이미 다 최적화돼 있는데 그게 되겠으면 힘들죠. 예. 근본을 다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그러니까 1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예. 만 원을 보낸다면 100억이고 예. 그러잖아요. 예. 100만 명이 10만 명을 보낸다면 1000억이고 예. 100만 명이 100만 원씩을 보낸다면 1조죠. 1조거든. 예. 그러면 한 달에 1조씩이 예. 밖으로 나가는데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100만 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일을 한다고 보고 예. 뭐 그러면서 실제로 100만 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게 보더라도 그렇죠. 한 미니멈으로 잡아 100조 정도는 밖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10년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1조 정도는. 예, 1년. 그러면 그러니까 1년에 1년에 따지면 12조가 채 하루 잡아도.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굉장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어갖고 내수로 돌리면은 11조라는 돈이 돌면은 체감이라든지 어떤 경제란 어떤 소비 심리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따뜻한데 그런 돈이 다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알고는 있지만 일부러 드러내기 싫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에 공장이 돌아가고 예. 농촌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예. 물고기도 잡히고 예. 어촌에서는 예. 이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예. 그 사람들한테 준 돈보다 더 많을 거니까 없으면 안 돌아갈 일을 있으니까 돌리니까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이익은 그러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거는 거기에 대한 반문을 또 할 수 하십시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고 하니까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서로 잘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도 서로 윈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우리나라 치프를 다 보고 가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대우조선에 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 5년 된 경력자였어요. 걔가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 팀에서는 최고 오래된 반장보다도 힘이 더 좋죠. 그 사람 일을 그 친구가 다 하는 거. 말은 제대로 못해도. 근데 그 베트남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다 반말이에요. 반말 욕. 왜? 배우기 이렇게 배운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일을 시키면서 좋은 언어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얌마, 야 이 새끼야. 뭐 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관리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러 갔어요. 나이 많고 적고도 없어. 우리한테 얌마 이거 해 저거 해. 대학생들이 이제 그 모집 광고를 하잖아요. 대우조선 내양에 한철 와서 뭐 학자금 마련해 가라 뭐 해갖고 가서 봤자 일해봤자 돈도 많이도 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중간에 다 떼어먹고 우리가 18만 원 저기서 근로계약 쓰면 중간에 다 떼어먹고 얼마 주면 10만 원 9만 원밖에 안 줘요. 얼마로 계약 썼는데? 10만 원 18만 원 쓰죠. 왜 그렇게 돼요? 예? 누가 때가? 그게 이제 중간 브로커.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좀 이따 2부에서 이야기 좀 예. 합시다. 자, 그렇게 예. 외국인이 한국인들을 예. 이제 부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부리면은 그러면 그게 대학 젊은 애들이 그런 소리 듣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그리고 걔네들이 또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한테 감사합니다. 아, 한국 사람 좋. 그게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아요. 그런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서 절대로 좋은 면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면을 보고 가요. 그럼 우리나라는 돈도 보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라 그러죠. 보통 국격, 뭐 나라의 국격, 국민성.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갖고 야 저 나라의 환상을 갖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낯선 곳에서 한국에 가면 우리가 뭐 과거에 미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일본에 가면은 그런 나름대로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뭐 선진국들에서 그 인력이 모자라서 아시아인들 불러서 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빨리 선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진화가 돼갖고 선진국이 돼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수용하면은 법과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게 다 됐을 때 우리나라 국격도 올라가고 더불어 좋은데 수출도 좋아질 것이고 그 나라도 우리나라 호감을 가지니까 물건도 잘 팔아줄 것이고 자기네가 우리나라가 외국에 도움을 받았으면 그 뭐 어떤 그 마음 쪽으로라도 좀 이렇게 정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국에 돌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뒤통수 당하는 게 조선족들한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한국에서 돈을 떼인 사람 또 한국에서 많죠. 산업재해로 예. 이렇게 된 사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받아가지 못한 보험료만 해도 지금 뭐 100몇십억이 된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렇게 참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이 그 IT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그 단지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40%가 외국인 노동자예요. 시애틀 주변에. 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는데 실리콘밸리나 왜 한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그 누적되고 있는가? 아까 제가 말한 외국인 보험 노동자가 안 찾아간 보험료가 이 112억이라는 거예요. 미등록이나 불법 체류로.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올려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돈을 받아봤자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예. 올라간 임금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최저 생계비만 쓰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도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는다. 예. 이 말을 했어요. 예. 다른 거 다 빼고 이 말 자체는 맞다고 보십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 하는 보도도 또 나왔어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 구성원이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피해 의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게 시험제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게 경쟁 아닙니까? 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너가 없어야지 내가 되는 거지. 모든 게 다 말 그대로 뭐 공급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면 별거 아닌데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모두 공급이 지고 수요는 적지 않습니까? 취업문도 뭐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 문제라 그러면 제가 좀 건방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인 거죠.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나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아니라 우리 뭐 소장님이 늘 뉴스 브리핑에서 뭐 계몽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강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06년에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 안팎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엄청나게 불과 12년 만에 230만 명으로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려 들어간 거죠. 예. 그 사이에는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아마 외국에서도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제 거기에 또 뭐 많은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보상도 안 해준다. 또 불법 체류나 체류상의 문제를 가지고 채임을 하거나 네. 또 최저임금조차도 안 준다. 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예.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얘기. 요즘에 사실 현장 근로 현장이라는 데 가보면 안전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예. 요즘에는 뭐 진짜 요즘 그전에는 빨리빨리였는데 요즘에는 빨리빨리 하지 말라 그러고 안전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요즘엔 진짜 안전에 대해서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 안전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말은 수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수에. 숫자.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경남 같은 경우는 도내 건설 현장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예, 지방은 거의 뭐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전이 예. 외국인이다 보니까 더 안 지켜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호이스트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되면 엘리베이터고 예.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호이스트 외부에게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고층이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예, 자재도 밖에 안 날로. 나가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언어도 있지만 중국 언어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철 같은데 타면은 뭐 두 개 유- 방송 뭐 두개 세 개 나라 말로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오듯이 그 건설 현장에는 예. 우리나라 말로 중국말 딱 두 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얼마나 비중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실감할 수 있죠. 그런데 저기 이제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도 예.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거나 열악한 건설 현장, 뭐 제조업 현장, 농업 현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사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200만 원대, 300만 원대를 받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지금 있네요. 예. 주방은 별 차이 없고요. 주방 우리 뭐 대충 임금 수준이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밥은 먹고 살게 해줘요. 옛날 같이 돈 벌었고 집 사고 땅 사기는 힘들어도 밥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아, 노동을 예, 했을 그냥 때? 노동을 하든 뭘 하든 공장을 다니든 간에 자기 나이대에서 이제 저기 뭐 30대건 40대건 20대건 간에 취업만 하면은 솔직히 진작 왜 취업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직장은 널려 있다는 거죠. 주위에 너무 많고 사람 너무 많이 애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사람 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젊은 사람 구하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노인네들 대부분 5, 60대가 일 잘하니까 옛날에 일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문제는 우리가 2부에서 한국의 노동 현장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수준이 어떠냐는 거죠. 임금 수준도 지금은 별 차이가 없죠. 거의. 특별히 이제 기술생으로 왔다든가 뭐 계약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있잖아요. 몇 년 이제 계약직으로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비자 자체가 뭐 취업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아마 기간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급여가.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그 사람들도 거의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농촌의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예. 그 뭐 지역의 지방의 공장 예. 조그만한데 예. 가구 공장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얼마 정도 받아요? 그 사람들도 크게 뭐 차이 없죠. 한 250만 원 이렇게는 받나요? 그렇게는 받지는 않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요번에 뭐 임금이 좀 올라갔고 그랬지만 250만 원은 그래도 좀 약간 야간을 안 하고는 못 받죠. 그렇게. 야간은 예. 우리가 보통 공장이 12시간 12시간 막교되거든요. 12시간 저녁 8시, 아침 8시 이렇게 막교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휴일 날 일요일 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막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8시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도 일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제가 외국인 아까 노동자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예. 배달을 갔더니 배달 가서
휴일 날 네. 잔업하고 일하는 사람 다 외국인들이라고. 외국인밖에 없죠. 예, 외국인밖에 없더라니까요. 너무 그래서 깜짝 놀면 놀랐어요. 돈만 쓰니까 어차피 돈 예. 벌러 왔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예. 돈들을 한 그 정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건 제가 이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월급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건 뭐 당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들한테 차등을 정한다. 그거는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업주들이 그거는 좀 솔직히 업주들도 별로 양심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아까 말 시장 논리에 그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도 해봤자 솔직히 그게 잘 지켜지지도 그렇죠. 않았어요. 지키지도 않고 어차피 모질려면 지금은 어떤 흥정 계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없으면 이 가게 장사 못한다. 배짱 거의 다 알아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에는 이 사람들도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외국인들도 핸드폰 다 있고 연락이 돼갖고 야 거기 주인 어떻다 그럼 거기 가자 말해 매장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많고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만약 월급 쪼고잡고 외국인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장사하지 말아야지 뭐 그러면. 정부가 사실은 차등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는 것도 비현실적 발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 대비 좀 한번 좀 솔직히 인건비는 우리 경제 대비에 대해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노동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동안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물가가 비싸면 근데 또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까지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